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월의 세 번째 휴일인 오늘 도내 겨울축제장이 아침부터 겨울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에도 인삼 송어 낚시와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장에도 송어 낚시와 겨울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이어지는 등 도내 각 겨울 축제장마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권이 새해부터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8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중 한 석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지방선거를 강타했던 진보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민심의 변화가 총선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당원 자체와 골목 이동 당사 운영을 통해서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평화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강원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강원도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패배,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로 최악의 시간을 보낸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도 패할 경우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공모 등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12명이 몰렸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 청년이 많이 힘듭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정당으로서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기조를 살려서 도민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중소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구성되어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실패할 경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각 정당이 새로운 전략을 들고 전열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심야 시간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보안관 동행 서비스가 지난해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시범 시행됐는데요. 홍보가 덜 된 탓에 실적이 적어서 사업이 무산될 뻔했지만 올해도 그 사업은 이어집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각 경광등을 켠 여성들이 순찰을 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여성이 있으면 집까지 동행해주는 보안관들입니다. 비가 왔는데 차를 못 잡아서 정말 힘들어하셨는데 이 번호를 생각하시고 전화를 주셔서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사업이 시행됐지만 실적은 56번에 그쳤고 강릉과 춘천은 보안관 1명당 평균 한 차례도 못했습니다. 홍보가 덜 돼 033-1366이란 신청 번호가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저희 집이 좀 가로등이 잘 고장이 났는지 어둡고 밤늦게 귀가할 때 약간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친절하게 무사하게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올해 사업도 무산될 뻔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시행됩니다. 지난해엔 5월부터 11월까지만 시험 운영됐지만 올해는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쭉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부턴 인근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안관의 전문성 강화로 더욱 안심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현재 3개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을 2020년에는 점진적으로 시군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 안전을 위해 도입된 보안관 귀가 동행 서비스가
정작 여성들의 외면을 받고 사라질지 확대 시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공부방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아동 돌봄 예산이 턱없이 적다면서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한글을 배웁니다. 그림 그리기와 캐릭터 만들기, 스케이트 타기 등 다양한 놀이도 합니다. 저소득층과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돌봄 지원을 받습니다. 방학 동안 점심밥이, 개학을 하면 방과 후 저녁밥도 지원됩니다. 공부도 하긴 하지만 어디 여러 가지 놀러 가는 곳을 많아서 만약에 롤러장을 가고 싶다면 선생님들이 새로운 곳을 알아가지고 같이 가주시고. 그런데 올 들어 지역 아동센터마다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한 달 운영비는 센터별 아동 수에 따라 평균 520여만 원, 작년보다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직원 2~3명의 인건비를 주고 시설 관리비를 내면 아이들 교육과 돌봄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 꼴입니다. 물가도 지금 모든 부분에서 오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측정이 적다 보니 지금 좀 마이너스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는 한 달 아동 돌봄 비용을 4만 원가량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예산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 170여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는 아동은 4,500여 명.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릉 펜션 사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보일러 설치업체 업주 최모 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 씨, 가스안전공사 직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무자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가스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하게 해 지난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강원도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던 날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펴낸 2017년 대기환경 연보를 살펴보면 강원도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던 날은 41일로 경기도 46일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은 20일이었고 울산과 경남은 각각 4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원주와 강릉 지역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만학도들이 오늘 졸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려 52명의 만학도들이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원주중과 강릉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159명이 졸업식을 마쳤고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3년 개근상을 수상한 89살 강모 할아버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모두 445명의 만학도가 교육과정을 마치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원주 MBC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됐던 남은 떡 재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내일부터 4일 동안 2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떡 제조 판매업소 34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떡 재사용 여부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보관 여부,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주요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전국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전국 대비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도 전국 대비 9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생산성은 전국 대비 수준이 144%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건설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생산은 늘었지만 취업자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